네, 안녕하세요. 마음멘토 이송입니다. 오늘은 강남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행기로 이제 후다닥 다시 제주에 날아와서 바로 이렇게 유튜브 키고 여러분들 뵙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찍으면서 하는 주제들은 가끔 이렇게 저희 내담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담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 시간 항상 이렇게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게 시간이 또 정해져 있고 또 끝나다 보니까 얼른 이제 와서 유튜브로라도 얼른 말씀드려야지 막 이렇게 막 급한 마음으로 와서 예, 오자마자 이렇게 옷도 안 갈아입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나르시스트 부모를 만나고 나서 자녀분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 이 주제를 좀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제일 제가 가슴이 아파요.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나르시스트 부모로 인해서 내가 현재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지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것을 인지하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 사람의 피가 나한테도 흐르기 때문에 나도 또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너무나 두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시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론적으로 그리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1편, 2편으로 나눠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겪게 되는 고통 편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2편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찍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나르시스트 부모로부터 키워낸 자녀가 겪게 되는 고통을 저는 이제 네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예, 제가 지금 메모를 하고 왔거든요. 비행기에서 막 급하게 메모를 해서 왔는데, 첫 번째는요, 나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은 함부로 키워진 거죠, 내가. 그럼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임을 받았거나 굉장히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환경에서 그리고 또는 내가 누군가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내가 자라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나는 아무한테도 사랑받을 수 없어. 또는 나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내가 내 무의식에 각인이 되는 거야. 각인을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 그걸 알아차리고 인지하고 어떤 내가 치료받고자 노력하고 스스로가 돌보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더 오히려 더 단단해져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나 시련을 겪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단단해져서 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있는 분들로 이제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반동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동 형성은 뭐냐면 오히려 내가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갖게 되다 보니까 그 공포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나를 학대한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누가 봐도 그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했고 나를 아프게 했는데도요. 굉장한 존경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네.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갉아먹고 학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또 만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사람하고의 연애를 절대 막 이렇게 끊을 수가 없고 매달리고 또는 오히려 그 사람이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이제 만남에서 건강하지 못한 만남들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그러니까 두 번째 말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럼 왜 그럴까? 학습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 돌봐야 된다라는 거 그걸 정말 가까이서 누가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랑 가장 가까웠던 나의 어떤 부모라는 사람이 정말 이제 자기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뭐 자존감이 높다라는 건 이런 거고 내가 진짜 나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거라는 어떤 모델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간다고 또 그런 거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번째입니다. 나를 못 살게 굴거나
학대하는 어떤 스트레스나 힘겨운 상황이 왔을 때 예를 들자면 뭐 정신과 약을 막 함부로 털어넣어 버린다든지 그 나를 자해한다든지 또는 어떤 물질에 중독이 된다라든지 뭐 술이나 담배나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마약이라든지 이렇게 나를 갉아먹고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에 이게 계속 중독을 보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한번 그렇게 이제 대처 기술을 건강하지 못하게 쓰다 보면 나선형 구조예요. 계속 그 행동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격이 망가지고 피폐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어떤 치료받지 못한 또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또 나를 돌보지 않았었을 때 나르시스트 부모로부터 어떤 키워진 자녀가 처하게 되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를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실제로 우리 내담자분들하고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가 이렇게 이제 어떤 치유죠. 셀프 치유하실 수 있는 어떤 체크리스트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나를 어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고 또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이 우주에 유일무이한 분이세요. 아, 그래서요, 계속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배를 빌려서 태어난 다른 인격체지, 그 사람이 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태어남과 동시에 택줄이 끊김과 동시에 다른 인격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